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2월 15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지금 정부 제목은 보셨을 테고 자 2월 6일 날, 그러니까 약 10일 전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 현지에서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며칠 내 북한 관련 진전이 있을 거다. 북미 종전 관련은 아니다. 자, 이런 류의 엄청나게 중요한 발언이죠. 이런 것을 언론은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보도만 하고 그다음 이제 추가로 호기심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 정도 일입니까?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어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신뢰성,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어떤 방식들을 봤을 때 이런 것은 헛소리를 했을 리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관련돼 있고 전 세계가 다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자, 며칠 내 지금 10일이 지났잖아요. 오늘 9일째인데 이거는 며칠 내는 넘었었죠 이미. 그러면 진전이 없는 건가? 물이 건너간 것인가? 이러면 더 궁금해야 되잖아요, 언론이.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언론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들 알려줄 때더라도,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양에서 음의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언론들이. 개인들의 힘이 세지고 있어요. 예. 요즘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류 기사들, 즉 바둑 두는 사람들이죠. 남녀의 실력 차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더 이상 도제살이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옛날에 조치훈이라는 기사가 있었죠. 우리 사람인데 일본 건너가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데뷔해서 지금도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때만 해도 잔심부름만 몇 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요즘 그러면 왜 여류 기사들과 남자 기사들의 실력 차이가 줄었느냐? AI로 공부를 하니까 그렇다. 예. 즉 여자 기사들한테 충분한 때까지의 수련의 기회가 남자만큼 부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동기 유발이 돼 있다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이럴 때는 여자는 국어를 잘하고 남자는 수학을 잘한다. 수학머리는 남자가 더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자가 공부를 더 잘한다. 지금 아니잖아요. 여자가 공부를 잘하죠. 과목이 무관하게. 여자아이들의 집중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성취욕도 강하고, 자립심도 더 세고. 자, 그런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입은 바가 크고, 기술적 여건이 여성들이 전혀 꿀릴 게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하고, 친척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부모님도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형제지간을 다룰 때도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부분을 거세된 거죠, 여성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반면, 남성은 특정 분야에서 우위에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심한 말도 많이 있지만 좀 덜 심한 말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딸 셋이면 밤에 문 열어놓고 잔다. 시집을 보내는데 돈이 든다는 거죠. 남자 자식은 재산이고 여자 자식은 비용이에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도 바뀌진 여건이 다 이제 세상의 흐름이 급격한 변화를 향해 가면서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죠. 급하게 바뀌는데 언론은 과거는 똑같이 방송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까먹으면 당신들도 까먹는 거야.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많아질 것이고, 이것은 계속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즉 나비 효과라는 거, 그걸 쓰는 말이죠. 몇몇의 의견이 아주 단기간 내에 기존 틀의 통제를 벗어나서, 특히 거기다가 진실이라는 부분까지, 미래라는 부분까지 연동이 된다면은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을 언론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반응이 있었다입니다.
반응이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 국내 정치 상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설 앞두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63%다. 대구 경북도 과반이다. 과반이고, 예, 지지가 더 많아요. 이거는 바로 지방선거랑 직결되는 부분이고, 조국 당과 합당하려고 했던 부분도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위기의식을 느낀 세력이 있었다. 전북 도당이 그걸 잘 표명했죠. 자, 합당은 안 하되 선거 연대를 한다 했더니 전북 도당에서 이성윤이 또 전주 출신이죠. 전주 지역구를 가지고 있죠. 맞죠. 우리는 누구 공천에 영향 안 받겠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자기들 밑에 지금 기대고 있는 자신들의 우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혁신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재명은 그걸 정조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소위 요즘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수박들 세력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떼내고 나가서 독립했더니 실패했었죠. 근데 대통령감은 계속 경상도에서 와요. 인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 건데 자기 자신의 영역을 주기가 싫은 거죠. 이재명은 충분히 힘이 쌓였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거치면서 내부 세력들이 커졌다. 전국 정당이 되고 싶다. 그런 면에서는 대구 경북이랑 호남 지역이랑 같다. 정치권의 판도는.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안 나오는 거다.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여러분 아시죠? 어떤 스타일들인지.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대구 경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있는데 그 라인을 타지 않는 것이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호남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구, 부산은 어떻게 부산, 경남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떼어냈죠. 그게 컸죠. 북극 항로와 관련된 부분, 수산부, 해양 수산부 옮긴 거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칼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재명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 개혁의 칼을 한번 휘둘렀어요. 효과가 합당은 불발된 것 같지만 사실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주 강하게. 수박들이 분열을 하는 거죠, 이제. 자, 이 63%의 지지율은 미국의 모닝 컨설트가 이야기하는 59%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까운 지지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밑에 서울시장 양자 대결에도 이재명이 믿은 거나 다름없는 정원호가, 예, 박주민, 이현주는 지뢰 포기했고, 딱 합당을 반대했다고 의사를 표명했던 친구들이죠. 정원호가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섰어요. 지난번보다 역전했어요. 그럼 후보로 가는 분위기예요. 박주민보다 성적이 좋아요. 이게 이재명의 힘이고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부동산 것도 강하게 밀어붙여서 서울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반발이 강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해낸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오늘 남북 문제의 방향성이 또 추가되게 되면 설이 끝나고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조국 당과의 어떤 공천 연대도 사실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전에 조국 당이 지자체장에 전남 담양이죠. 광주 위에 거기 군수를 하나 냈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박이고 개혁 대상입니다. 예. 전국 정당화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 위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합당 불발로 인해서 친명계 87명이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새 결집을 해서 했다. 이것은 상당히 오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군데 많은 사람 이현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반정청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에 대한 반대 세력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당 대표로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지율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재명의 인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이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에 혜택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명분은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리고 이현주도 그랬고 강덕구도 이야기하고 이게 정청래가 합당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의 뜻이다라는 것을 계속 풍겼다라고 주장해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의원들은 반전청래라기보다는 이것을 합당 파문이 있기 전에 모았으면 몇 명이 모였을까? 지금 87명이면 전체가 166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 수가 절반이 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투항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정리한 거예요. 네, 여기 합당에 반대했던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언론의 마음대로 부르는 뭐 친명견이었던 뭐 어떤 면이 뭐 나는 이재명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에 따라서 밑에 조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민파, 송가혁 해가지고 뭐 순혈 뭐 친명부터 해서 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이런 거 다 같은 말이에요. 한번 해쳐 모여했고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87명이 절대 안 됐을 것이다. 합당 논란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이쪽으로 투항해온 세력은 소위 말하는 그 세력이다. 수박 세력이다. 조국의 이야기도 아주 마찬가지예요. 뭐 장내 파워 게임이나 권력 투쟁은 당연한 일이죠, 정당에서. 네, 그것을 이제 정리했고 누가 누군지를 이번에 분명히 경계선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다 이쪽으로 올라붙은 세력들이 제법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조국 당과의 연계성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또 한 번 연기된 거잖아요, 선거 전까지. 합당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밀어붙일 때 저항은 훨씬 약해질 것이다. 그렇게 성을 무너뜨린다. 내부의 적은 손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바깥의 적보다. 여러분 조직생활 해보신 분 아시죠? 예. 저도 옛날 계약일 같은 걸 하고 그러면 협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깥에 하고 협상하는 것보다 내부로 협상을 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도 했습니다. 당시에 선배님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번 합당권은 약간 짜고 친 느낌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과가 좋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속속들이의 어떤 내심들이 다 드러났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은 지금 나토가 붕괴된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드렸어요. 유럽이 러시아와 대화해야 된다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나토의 붕괴를 의미하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 이게 또 시간이 한 군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게 어떤 시점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북미 관계, 대북 관계 개선에 어떤 게 신호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비슷한 시점에 나온 이야기예요. 전 세계가 같이 정리되고 있어요. 그 눈길이 향하는 곳은 뭐 당연히 한반도에서. 자, 해볼까요? 틀어진 미국과 유럽, 미국식 국제질서는 끝, 미국식 국제질서를 따르라 라는 게 상충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거식 표현이에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서로 대치되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식 국제질서에서 이 미국식은 과거 패권 위주의 세상에서의 미국식의 국제질서는 끝난 것이고, 그 다음 미국식 국제질서를 따르라.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미국의 국제질서는 다극화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다리가 꼬였다는 거죠. 예. 자, 이게 뭐 민헨 안보 협의체인가 거기서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대충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독일 총리가 얼굴에 이제 화면에 잡혀져 있고 좀 전에 마크롱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유가 나토가 붕괴되면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제일 크게 타격을 입어요.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죠. 국민투표에서. 손해가 막심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나토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한 구성원으로서 절반 이상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토가 붕괴됐으면 영국은 완전 하늘에 떠는 거예요. 자, 거기는 이런 말을 뱉을 기운도 없다. 당연히 이제 현재 수상한테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제 독일 총리나 마크롱이나 지금 지지율이 거의 저 밑에 가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승리해서 이겼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계속 생채기를
벌려가지고 판을 더 키울 수가 없다. 트럼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해왔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끝난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의 엄청난 안보 우산 안에서 혜택만 빨아왔다. 우리는 그런 짓을 더 이상 안 한다. 그럼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다시.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안전하게 늙어가겠다. 그것을 힘에 붙여서 못한다.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유럽 너희들도 이제 네 앞가림을 네가 해라. 새로운 국민이 도래한다. 전쟁은 없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헤게모니에 기대가지고 숨어서 거기에 무임승차하려는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각자 너희가 지난 수십 년간 냉전이 끝나고 뭘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 어떤 일들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왔는지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라. 없지요. 그 사이에 브릭스가 올라왔죠. 지금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도 언론에서 금기어예요. 지금 G7보다 훨씬 커요. 경제 상태도 지금 G7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북미 종전선언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브릭스도 금기어. 또 북미 종전선언도 금기어. 다극화 세상도 금기어예요. 자, 그러니까 언론 보도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캡처해둔 겁니다. YTN. 한계에 임박하자 탈영이 속출하고 있는 무너지는 러시아군. 그 밑에는 KBS에서 나온 거죠. 한 4, 5일 됐네요. 드론 한 대에 러시아 함대가 초토화됐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현재 취재까지 가보니. 이런 것들이 의미할 바가 뭡니까? 몇몇 단어와 몇몇 틀을 다 세상의 비단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북미 종전선언, 브릭스의 부상, 기존 체제의 무너짐이죠. 다극화. 그걸 다 피해가서 적을 수 있는 건 이런 거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시청자들한테는 이런 걸 갖다 계속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예. 자, 협상에 대한 보도를 하려면은 그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 알려야 될 거잖아요. 전황이 어디가 유리한지. 전쟁이 된 지가 지금 4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이 누가 유리한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극명하게. 자, 이것은 언론이 회피한 겁니까? 아니죠. 회피를 넘어서서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드론 부대 직접 가서 취재했다잖아요. 현지에 가가지고. 그 현지에 딱 감 느껴지는 게 뭐겠습니까? 아, 전황이 어떻구나라고. 바로 감이 와야 될 거잖아요. 예. 그 지난 4년간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사들을 찍어냈는데 정작 언론 소비자들은 그 많은 광고를 봐주면서 했는데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광고주도. 근데 결국은 손에 받아든 것은 잘못된 현실을 받아들여. 잘못된 현실 인식을 우리한테 각인했다. 이 언론이 할 일입니까? 아니죠. 범죄 행위에 가깝죠. 이거는 거의. 자, 그 사이 이런 일이 있었죠.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두세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군까지 관여해서 그 조사가 진행 중인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정동영 유감 표명은 다행이다. 재발을 방지해야. 자, 그 다음 이런 내용 나오죠. 이것도 엄청나게 큰 뉴스죠. 사성 장군 대장 둘을 날렸다. 하나는 1군 단장을 하다가 지작사 사령관이 된 사람이고 밑에는 해군 참모총장도 날렸죠. 자, 이런 것들이 날아간 것은 내란 관련 연관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남한에 들은 새로운 정부는 갑자기 일신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대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했던 대통령이 지금도 아직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 무죄가 아직 판가름도 안 된 상황이고 거의 저항하는 세력들이 주요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리고
군 내부에도 이런 세력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겠냐.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죠. 작년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이 뭐 동해 쪽인 것 같은데 동해선 도로를 연결하는 폭파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다리를 끊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전차가 건너오지 못하게 땅을 깊이 팠다. 그 다음에는 토성까지 쌓았다. 자, 이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상대방의 진격을 막기 위한 수단을 한 겁니다. 일단 다리를 다 잘랐고, 그 다음 그걸 타고 넘어와서 진격하려고 했을 때 구덩이를 파서 전차가 못 건너오겠다. 자, 거기를 예를 들어서 뭐 교량 전차나 이런 걸 통해서 돌파해서 오게 되면 그 다음 수직으로 높은 토성을 쌓아서 또 극복하기 어렵게 했다. 저래 되려면 또 이걸 폭발을 시켜서 길을 내야 되거든요. 세 차례 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거는 방어를 위한 시설이에요. 방어를 위한.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던 행동, 내란 세력들이 준동할 때잖아요.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잖아요.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꼼짝도 안 했죠. 그러면서 이런 것을 했죠. 이 말은 뭐냐? 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겁니다. 크게. 탱크로 밀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이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인가 기자 간담회에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도 그걸 실현하지 않더라고요. 북한은 정말 긴장했었다는 겁니다. 남한이 밀고 들어올까 봐. 그래서 다리도 끊고 저렇게 했다라고 이재명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기자들 실현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았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북의 어떤 도발성과 난폭성, 심지어 이것을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당연히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한 거고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인터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한이 북한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이 이렇게 실어날랐잖아요. TV 조선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다른 말 하는 것을 믿어줘야 됩니까? 북한하고 관련된 거, 해외에서 관련된 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안보가 되게 중요한 연계성을 지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것만 보더라도 예. 자, 그런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런 것을 이재명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에 또 다른 어떤 증거예요. 그걸 증거로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기도 해요. 자, 에이펙에 참석해서 김정은과의 미팅을 기대하고 왔던 트럼프에게 북한이 이러저러해서 못 오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준 것도 이재명이에요. 자, 그래서 방중 앞둔 트럼프, 대북 인도적 지원 다시 허용. 예, 방중을 앞뒀다 말이 안 되죠. 방중은 4월 달인데 이것을 2달이나 앞서서 이것을 방중을 앞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북한 입장에서 엄청나게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시간에 돌변해서 이상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보여주는 측면이 많다고 봐요. 외교적으로 당연히. 미군 철수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미군 차관이 와서 확인해 준 거잖아요. 미군이 여기서 떠나고 거기에 한국의 역할이 크게 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지난번 문재인 때와 달리 그리고 아까도 뭐 조국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실행해 가는 거거든요. 부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관여됐던 사람들이 지금도 관여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둘을 갈라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 사이를. 그럼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살아있는 생물인데. 정치는. 그런데 그 차이가 수박과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작은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박은 뭡니까? 나의 정치적 귀족화를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계속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내란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원식이 말했던 개헌.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대충 마무리가 다 됐다. 이미 큰 합의는 됐다. 근데 아직 끝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이쪽에 시간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시간표는 지난번에 조현이 미국을 갔을 때 그때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일이 며칠 내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시점에 정리는 다 됐다. 그러면은 목표치가 나올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제가 주장했던 바는 3월일 가능성이 높다. 예, BTS의 컴백 공연과 맞물려서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자, 보면은 미러 우크라이나 17일에서 18일 제네바에서 제3차 평화협상을 한다. 이때 이것을 거의 끝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내용상은 끝났다고 봐요. 이 기사 보면은 뭐 영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이런, 아니에요. 푸틴이 한 1, 2주 전에, 2주 정도 전에, 2, 3주 전에, 트럼프를 칭찬했을 때, 미국사를 넘어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트럼프를 칭찬했던 때, 그때 끝이 난 겁니다. 그때 영토 문제에 있어서 애매했었다면은, 푸틴이 트럼프를 그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성격을 봤을 때 절대 아닙니다. 그는 블러핑이 일절 없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리고 유럽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 못한다. 유럽의 힘은 단계적으로 빠져왔죠. 예. 자, 그런 게 정리됐고, 이제 저번에 마크롱 이야기나 좀 전에 뭐 유럽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미국을 못 믿겠다. 미국 욕하라 이거예요. 트럼프는 나 욕하면서 너희 나가라. 내 목표는 나는 손 떼는 거다, 유럽에서. 그리고 러시아랑 화해하는 거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거다. 그거 성공했다는 거예요. 욕해라. 수명도 길어지고 좋다.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진다. 17, 18일. 그 다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저 세력들이 다시 준동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 하잖아요. 맞죠? 대법원장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구심 아직도 100% 안 가셨잖아요. 그게 좀 뚜렷해지긴 하고 있지만, 다른 재판에서, 관련된 재판에서, 내란 이미 정의되고 있는 전제하에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망갈 구석은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우리 남한에 사는 우리도. 거꾸로 북한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래서, 유죄 1심에서라도, 확실히, 내란이었음을, 중형을 선고하는 게,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환에 앞서서.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심조차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타협은 없다. 우리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보다 북한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정도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언론이 해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언론이 안 해주죠. 자, 그래서 17, 18일,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9일일 수도 있어요. 17, 18일이 18, 19일일 수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치자면. 우리가 시간이 빠르니까. 2월 19일이 1심 선고일이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일치하지? 절묘하게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이 9차 당대회를 2월 하순에 개최한다. 이 당대회는 제가 좀 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자, 이것이 원래는 다음 주 정도에 예정이 됐다라는 게 우리 2월 6일 보도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야기가 나왔어요. 날짜가 확정됐다고. 2월 하순이라고. 자, 여기서 만약 북한이 북미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린다면,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북한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의 1심 선고를 보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지도 않고 하겠습니까? 보고 하고 싶겠죠, 당연히.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갈 뻔했잖아요. 지금 트럼프하고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진전을 틀어막으려고 했잖아요.
윤석열이 일본과 손잡고 이걸 신중을 기해도 부족하겠죠. 크게 시간은 없어요. 3, 4월 내에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선골이 끼어 있다, 윤석열에. 그럼 그거 보고 가야죠. 자, 그래서 지기현의 지금 가운데서 미꾸라지 짓은 전 세계 일정을 흔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어요, 지기현.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결정은 2월 8일 날, 2월 8일이 아니고 보도가 2월 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2월 8일이고, 제27차 정치국 회의에서 이걸 결정했거든요. 그 정치국 회의는 2월 7일 날 있었어요. 우리 정부 요인이 누군지를 모를 대북관계 진전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온 것은 2월 6일이에요. 그 다음 날 북한이 결정을 해준 거예요. 이 일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즉 이때 대북관계 진전은 9차 당대회를 하기로 하고 그 주요 내용이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2월 7, 2월 8, 2월 9일 주에 당대회를 할 것처럼 처음에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2월 하순으로 넘어갔다. 19일 이후일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크라이나전의 종전을 위한 3차 협상도 그때 종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퍼즐이 이제 맞춰져 가는 거죠. 쭉 이렇게. 예. 자, 여기 당 대회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정리된 연합뉴스의 그 해당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를 이끄는 체계인 만큼 당의 결정이 중요하다. 당 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북한의 최대 의사결정 기구인데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대내외 노선 등이 이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이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월 하순 윤석열 판결을 보고 그것도 그거의 전제에 하나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충 방향은 북한도 알겠지만 그 당대회 시점을 전과 후로 나누는 데는 나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거 이후에서 결정을 하겠죠. 북한도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뭐냐?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시간은 대충 정리가 다 됐다. 아마 3월 중에 그것이 북미 종전선언이든 아니면 거기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발생한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중국으로 가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이야기한다. 트럼프는. 이렇게 일단 그림이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하자면은 우리 정부 요인이 이야기했다는 미국 가서 협의한 내용이죠. 그게 이제 북한과 공유가 됐고, 북한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 결정을 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며칠 안에, 대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보도의 형태로 드러내기가 애매할 따름입니다.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려줬으며 이 결정에 대한 당대회의 주요 내용은 이미 결정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준비해서 갑자기 하는 거 아니겠죠? 5년 동안 할 거를 갖다가 지금 일주일 만에 결정해서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자, 이번 거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